안녕하세요. 프리마인드 사이악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번 주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루해 라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땠어요? 저도 자다가 돌아가지고 다시 재생해서 다시 봤는데 네네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다시 또 한번 생각해보면 뭘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프로메테우스랑 에피메테우스랑 네네네. 우리가 흔히 아는 앙고라가 아니고 뭐야? 판도라. 네네. 판도라의 상자. 맞아. 판도라의 상자 그 네. 그림이 네네네. 원래는 항아리였는데 상자였다. 뭐 이런 게 되게 기억이 마지막에 남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프로메테우스 신이지? 그쵸, 신이죠. 맞네요. 신이 창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완벽한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로 만들고 싶었던 게 신과 유사하게 생긴 어떤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이것저것 좋은 걸로 다 동물 만들다 보니까 정말로 인간에게 많은 어떤 완벽한 피조물을 형상하기 위해서 주고 싶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을 이렇게 훔쳐오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불이 네네네. 나중에 제우스가 뺏어가서 훔쳐온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불이 상징하는 게 뭐가 있나요? 불이 왜 물이 아니고 꼭 불일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쓸어내는 건데 물은 이제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요건 잠시 접고요. 지금은 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은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이 연금술은 이 심리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융이라는 사람과 또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불이라는 것이 쓰여지게 되었고, 이 불은 연금술과 연결이 되어지고, 연금술은 곧 완결적인 것, 에센셜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뭔가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은 마치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하고 뭔가 부실한 피조물을 좀 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연금술을 시행하게끔 만드는 어떤 요소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융이 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실제 뭔가 부실한 어떤 금속들에서 뭔가 조금 더 이 정수들을 다 뽑아서 그 정수들만 모으면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너저분한 그런 어떤 광물에서 이 정말로 소중한 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저분한 어떤 존재에서 소중하고 완벽한 어떤 존재인 인간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에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용되어졌다라고 보는데, 또 누군가는 저에게 아니 그런 억측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융이라는 이제 심리학자를 떠올리게 되고,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년기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중년기 이후에 나의 삶을 재조명하게 되면서 좀 더 완벽한 인간이 되어가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좀 더 완벽하고 완벽한 것들을 인간이 다 모은다면 어떤 순간 예수, 신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연금술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어서 그 불을 활용해서 완벽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어쨌든 제우스의 화를 돋우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은 까마귀죠. 제가 검은 까마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 연금술에서 현자의 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늘상 등장하는 게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은 까마귀, 검은색, 그 다음에 검은 사나이, 그 다음에 잡아먹힌 왕, 검은 사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프로메테우스에게서 검은 까마귀는 마치 완벽한 인간의 연금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일종의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로메테우스의 이 간을 계속 쪼아먹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계속 이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그것은 신화 속에서는 굉장히 큰 형벌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금술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새롭게 모든 것이 재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융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2의 인생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연금술에 또 해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이 미래를 보는 신의 인간은 마치 창조되는 어떤 삶이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럼 간이랑 똑같아요? 역시 이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네네네. 그러면 인간이 불을 다루니까 네. 헤파이스토스 같이 대장장이의 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굿.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어떤 시점인 것 같은데요. 헤파이스토스한테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인간을 멸살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여성을 탄생시키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여성을 탄생시키는 것에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대장장이는 사실은 연금술을 할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헤파이스토스에게 판도라라고 하는 여성을 만들려고 한 것은 마치 좀 더 완벽한 신에 가까운 인간을 만들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또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신이 되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네. 불완전한 존재의 그 남자와 판도라? 그쵸.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판도라의 어떤 이게 막 둘이 합쳐지면서 이제 인간이 꼭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 완벽함을 추구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혼은 다 하셔야겠네. 결론은 결혼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오늘 싸이약TV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